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여러분들, 환율이 1465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1500원도 간다는 지금 공포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율이 장중에 1465원을 뚫었다. 코스피는 약보합이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요. 지금 환율 보니까요. 1465원 이미 뚫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야, 이거 진짜 정말 걱정이고요. 제가 원래 미국 주식이랑 그 다음에 중국 전기차 관련해서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요. 이 환율도 가끔 제가 걱정이 돼서 미국 주식 모으셔라. 그리고 환율이 계속 오를 거다. 이런 얘기 하면서 환율을 따로 이렇게 영상을 요즘 들여서 만들어 드렸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위기로 느끼고 있나 많이 보더라고요. 뷰가 제가 역대급도 조회수를 기록했거든요. 제 그 유튜브 별로 보지 않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봐주시고 그다음에 구독자들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많은 사람들이 위기로 느끼고 있는 게 맞구나. 그러면은 제가 그래도 정기적이든 비정기적이든 자주 이 환율이나 우리나라 국제 정세나 아니면 국내 정세, 국내 증시 그 다음에 이런 거를 다뤄드려야 되겠구나. 여러분들에게 길잡이 역할을 해야겠구나. 이런 거를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상 한번 많이 마련하려고 지금 생각 중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국내 증시 보니까 야 이거 국내 증시 대표 이런 종목이었죠. 2차전지 있잖아요. 2차전지가 장중 또 최저가를 기록했습니다. 2차전지 계속 빠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삼성전자도 지금 또 빠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LG전자, 국내 대표하는 종목들이 다 이 상태가 다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주가만 봐도 다 내려가고 있다. 이미 뭐 IMF는 뭐 공포 조장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거 진짜 뭐 대공황, 경기 침체에 온 거 아닌가? IMF 이미 온 거 아니야? 약간 그 정도로 이게 느껴지고요. 요즘 뭐 크리스마스다, 연말이다 말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밖에 나가보세요. 그러니까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10년 전이나 20년 전 이렇게 북적북적했던 그 시절이랑 지금이랑 한번 비교해보세요. 많이 확실히 사람들이 없어졌죠? 야, 이거 보면서 내수 경기도 진짜 힘들어졌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으면.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대비해야 될까? 그것도 한번 지금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런데 한은에서는 지금 내년 기준금리를 추가 또 인하를 한다고 합니다. 야, 경기 하방 위험이 커졌다고 이렇게 내년에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를 한다. 이거 진짜 환율이 더 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오고 있다. 그래서 한은은 25일 공개한 2025년,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 얼마나 급했으면은 크리스마스 지금 휴일 때 이걸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 통화 신용 정책 운영 방향 보고서에서 물가 상승 안정세를 이어가고 성장의 하방 압력을 완화하는 동시에 금융 안정 리스크, 뭐 어려운 말이죠. 뭐 위험에도 유의하면서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것이다. 야, 진짜 큰일 났네. 이것만 읽으면 됩니다.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것이다. 이것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환율은 다시 튈 것이다. 그래서 특히 물가 상승률이 안정된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물가 상승이 안정된 흐름을 유지할 것이라고요? 환율이 지금 1년 대비 환율이 12%나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올해 환율이 12% 올랐어요. 그런데 우리가 수입을 거의 뭐 수입해서 에너지를 다 쓰고 거의 100% 수입이잖아요. 에너지나 아니면 뭐 농수산물도 70% 80%는 수입을 쓰죠. 그렇게 하는 나라인데 환율이 12%나 올랐는데 물가 상승률이 안정됐다. 이것도 믿을 수가 없는데, 그 다음에 정치 불확실성 증대와 주력 업종의 글로벌 경쟁 심화, 뭐 2차전지, 반도체, 화학업종 등등 있겠죠. 그 다음에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경기 하방 리스크가 커진 점을 고려하겠다. 야, 이거 참 걱정입니다. 이런 걸 고려했는데 금리 인하를 한다. 역시나 이건 말뿐이고요.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금리 인하하면서 부동산 값 유지시켜주고 결국엔 물가 폭등, 환율 폭등 이렇게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한은은 미국의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 지정학적 위험 등 정책 여건이 불확실성이 큰 만큼 금융시장과 시스템에 대한 조기 경보 기능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하겠다며 현재 시행 중인 비정례 환매 조건부 채권 매입,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돈을 뿌린다는 얘기예요. 환매 조건부 RP라고 하거든요. 이게 그냥 돈을 뿌린다,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돈을 뿌릴 수 있다, 이런 얘기 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외환 부분과 관련해서도 과도한 변동성에 대해 안정화 조치를 추가로
시행하겠다며 필요하다면 외화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고 정부와 함께 외화 건전성 규제 완화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 반절만 믿으세요. 여러분들 완전히 믿으시면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지금 저렇게 한은에서도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는데 참 내년에 지금 보면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다시 물가가 오르고 관세를 지금 다시 올리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예 트럼프 지금 미국도 금리를 이제는 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년에는 올릴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내년 뭐 빠르게는 뭐 1월부터 금리 인하를 한다는 이런 소문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참 환율이 진짜 1,500원도 돌파할 수 있겠구나. 올해에도 돌파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1,465원이거든요. 66원까지 하려고 하는데 올해도 혹시나 돌파할 수 있을 것 같고 내년에는 제가 봤을 때는 돌파할 것 같아요. 저는 환율을 좀 예상해 보자면은 아마 내년 정도에는 진짜 환율 피크가 한 2번 정도 위기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기에 여러분들 대비하려면 결국에는 달러를 모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올해 외환시장 폐장까지 3거래일 남았지만 환율이 하락할 요인은 없다. 맞죠? 그래서 이에 올해 연말까지 환율은 1,450원 안팎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내 은행 딜러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방향 자체가 달러 강세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매도 플레이죠. 매도 플레이가 나오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달러 강세가 꺾이기 전까지 환율은 현재 수준에서 오름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렇게 전망을 했네요. 그래서 새해에도 국내 경제 펀드멘탈 기초체력 악화가 변함없는 상황에서 환율은 1,500원까지 오를 것이라는 공포방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변정규 미지오은행 서울지점 딜링룸 그룹장은 환율, 물가, 주식 모두 악영향인 상황에서 내년에는 위안화 약세까지 이 문제까지 겹칠 것이라며 삼중고를 동시에 안정시킬 수 없는 만큼 환율부터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데 환율이 안정이 되나요? 지금 환율이 안정될 수가 없습니다. 이어 여기 한번 보게요. 내년에 세 가지를 잡지 못하면 부동산도 폭성할 수 있다면서 내년에는 환율 1,500원 문제가 아니라 더 오를 수 있다. 부동산도 당연히 폭등하겠죠. 그러면 환율도 오르겠고요. 저는 이거는 맞다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부동산은 당연히 돈을 풀기 때문에 폭등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내년에 환율도 1,500원 이상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고요. 문정희 연구원은 연말까지 수급적으로 환율을 되돌릴 재료가 없고 더 오르기 쉽지 않아 1,450원 정도에 마감할 것. 틀렸네요. 이거 1,450원 그냥 넘었죠. 가뿐히 넘고 1,400 지금 65원 달리고 있죠. 70원 가냐 마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내년 1월 트럼프 행정부 취임 전에 환율은 고점을 찍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1월에 1,480원까지 오를 수 있지만 1,500원까지는 어려울 듯. 이거 우리나라 지금 올해 마감하기 전에 1,480원도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더 위험해졌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1,500원은 기정사실화 지금 되어 가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화가치 급락에 가난해진 대한민국, 그래서 대체 투자를 계속 찾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코인, 금, 달러에 지금 정치적 리스크 해지로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맞이한 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 정국, 이거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국민을 가난하게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외부 변수에 국내 정세 불안까지 겹쳐 원화 가치가 급락하면서다. 그래서 현금을 비롯해 원화 기반, 중요하죠. 원화 기반으로 하는 대부분의 자산이 역시 덩달아 가치가 떨어지게 됐다. 최근 원화 가치 변동과는 무관한 대체 투자처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뭐 이렇게 나와 있네. 여기 있다. 국내 상황과는 관계없이 글로벌 수요 공급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자산이다. 그래서 뭐 이거죠. 코인, 금, 달러가 다 이런 자산이죠. 그래서 전통적인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 금과 달러, 여기에 최근에는 디지털 자산, 코인까지, 비트코인까지 유동성이 몰리며 가격이 오르는 중이다. 그렇죠. 지금 원화 가치가 계속 믿을 수 없으니까 다 여기에 지금 몰리고 있죠. 원화 자산 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해지, 그러니까 위험 분산 목적이 크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세계
그 전 세계 자산 시총이 있어요. 이거 보니까 7위에 올랐다고 해요. 비트코인이 7위까지 올라왔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1위가 금이고요. 18조 4,690억 달러. 그 다음에 2위가 애플, 3위가 엔비디아, 4위가 마이크로소프트, 5위가 아마존, 그 다음에 6위가 알파벳, 구글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이 7위까지 올라왔다. 그 다음에는 8위가 사우디 아람코, 그 다음은 그 다음에 10위가 메타네요. 이런 식으로 지금 자산이 형성되어 있는데 비트코인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다. 그래서 코인은 이제 위험 해지 자산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코인이 갖는 자산으로서 위상은 날로 견고해지는 중이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에 대표되던 투기성 자산에서 이제는 화폐의 가치 변동을 해지할 수 있는 글로벌 대체 자산으로 자리매김하는 모습이다. 야, 이게 지금 달라지고 있죠, 코인이. 그래서 특히 비트코인은 전체 공급량의 2,100만 개로 한정돼 희소성이 있는 데다 채굴에도 비용이 필요한 만큼 금과 유사한 특징을 갖는다. 가격은 우상향 곡선을 그린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은 첫 10만 달러를 돌파했다. 사상 첫 10만 달러를 돌파했다. 그래서 친 비트코인 공약을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내놨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기대감은 계속 올라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롬 파월 미국 연방 의장이죠. 미연준 의장도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과 같다고 언급해서 비트코인 위상이 계속 올라갔다. 그리고 어디죠?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자국 화폐로 하겠다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요즘 그 대통령 지금 계속 인기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엘살바도르가 엄청나게 지금 비트코인을 저점에서 매수를 해서 자기가 자국 통화를 한다고 해서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 거 보면서 야, 우리나라도 뭔가 원화를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구나, 이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금도 전통의 안전자산이잖아요. 금은 전 세계 화폐로 불릴 정도로 달러 대비 금 해서 금을 달러 대비해서 많이 평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골드뱅킹, 골드바 매수가 껑충 뛰었다. 그래서 안전자산 대표격으로 불리는 금에도 유동성이 물리고 있다. 저는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있잖아요. KRX 금현물 이거 ETF 괜찮다, 모아 가셔라, 이거 말씀드렸죠.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쟁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금이 진짜 그야말로 금값이 됐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금현물 가격이 올해만 33%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12일 기준 온스당 2,727달러, 21달러. 야, 올 초에 약 2045달러보다 700달러 가까이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상승을 했죠. 탄핵 국면으로 정신없는 한국 역시 계엄 선포 직후 금값이 뛰었다고 합니다. 골드뱅킹을 취급하는 시중은행 세 곳, 그러니까 KB국민, 신한, 우리은행, 여기가 지금 최근에 골드뱅킹 계좌 잔액은 12월달 한 달 동안에만 100억 원 가까이 늘었다. 골드뱅킹은 실물을 직접 사는 대신 금을 0.01g 단위로 매입할 수 있는 금 투자 상품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7,400억 원 수준을 유지했던 골드뱅킹 잔액은 계엄 사태 이후에 지금 보니까 840억 원까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야, 이렇게 나와 있고요. 골드뱅킹 거래 가격은 국제 금 가격 $1 환율을 곱한 값으로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1 환율에도 영향을 받고요. 금 가격에도 영향을 받으니까 금에 당연히 투자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지금 상황들이 맞물리면서 사람들이 금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금 현물 ETF, 제가 말씀드렸죠. 에이스 KRX 금 현물 ETF, 이것도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연일 상승세다. 계엄 선포 전날 12월 2일 지금 여기에서 16,955원에서 12일에는 17,895원까지 뛰었다. 이렇게 올라가고 계속 잘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실물 투자도 실물 투자 지금 골드바도 15억 넘게 팔렸다고 합니다. 지난 4일에. 그래서 금에 대한 이런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오대은의 하루 평균 골드바 판매액이 약 7억 원에서 2배 수준이다. 이렇게 올라갔다. 그래서 금 이런 지금 거래도 늘어난 거 보니까 역시나 대체자산, 원화가 하락하니까 이런 대체자산을 계속 강구하고 있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달러도 트럼프 집권 강세 때문에 달러가 지금 강세다. 그래서 지금 쭉 보면은 미국 달러를 둘러싼 투자자들의 관심도 역시 커지고 있다.
현재 원화 가치 하락을 해지하는 한편 최근에 지속적으로 강달러 기대감 때문에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엄 선포 직후 차익 실현 수요에 따라 뭐 이렇게 국내 달러 예금 잔액이 급감하긴 했지만 다시 또 오르고 있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내년 원달러 환율이 1,500원까지 오를 것이라고 일부 전망이 나오면서 추가 베팅이 힘을 실리고 있다. 추가 베팅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요동치면서 국내 달러 예금 시장도 출렁이는 요즘이다. 그래서 5대 시중은행에 따르면 계엄 사태 직후 12월 4일 달러 예금 잔액은 하루 만에 이렇게 6억 6,550만 달러 줄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두어 시간 만에 이렇게 지금 40원 넘게 급등한 환율이 팔자 심리가 커져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달러 모을 수 있을 때 최대한 저는 많이 모으라고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보세요. 노무라 증권은 내년 5월까지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전망하고 있고요. 달러 매수를 추천한다며 한국은행 외환 보유고, 그러니까 대응 여력이 부족해졌고 달러 매도 해지, 그러니까 해지에 따른 손실 우려가 커진 만큼 국민연금이 환해지에 나설 유인 역시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지금 노무라 증권도 1,500원 간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달러에 대해서 이렇게 잘 보시고 투자에 한번 참고해 주셔라. 지금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우리나라 경제가 말이 아니니까 이렇게 지금 계속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달러화 자체도 강세를 보인다고 합니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거든요. 달러 지수는 최근 3개월 동안 5% 가까이 올랐다. 내년 초 트럼프 정권이 본격 출범하면 달러 강세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래서 관세 인상 등 인플레이션 압박이 커질 수 있어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단 너무 많이 오른 달러 투자에 우려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최근에 모건 스탠리는 고객들에게 달러 매도를 권고하는 내용의 메모를 보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데이비드 아담스 모건 스탠리 연구원은 달러에 대한 좋은 소식은 이미 가격에 반영됐다. 투자자들이 트럼프 새 정부가 시행할 정책의 속도와 폭, 그 다음에 규모를 과대평가하고 있다며 미국 달러보다 유로화나 호주 달러, 영국 파운드 등 매수를 권했다. 전혀 아니고요. 저는 이거에 동의를 안 하고요. 여러분들 환율은 저는 계속 오를 것이다. 우리나라 자체로 봤을 때는 환율은 계속 오를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달러화 자체도 강세고요. 우리나라 원화 자체가 달러화 강세보다 더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1,500원 이상도 저는 갈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환위기가 턱밑까지 간 환율 이렇게 나와서 환인플레, 한국경제에 옥죄다 이런 기사도 있네요.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면은 연평균 환율 추이를 보면은요, 외환위기 당시에 1998년이죠. 1998년 외환위기 당시에 1394.97 역대 최고점이가 이 연평균 환율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제는 24일 10월 24일까지 이걸 체크를 했는데 1363원 1365원까지 또 올라왔죠. 이제는 이 평균 환율이 이제는 1360원까지 올라왔다. 1369원, 63원이잖아요. 이게 평균 환율이. 근데 지금 1465원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죠. 이제는 1400원까지 가게 생겼다. 왜냐? 지금 가격이 1400원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이 지금 외환위기 당시 역대 최고점을, 그러니까 연평균 환율을 이제는 뛰어넘을 수도 있겠구나. 이게 참 큰일 난 거죠. 이게 물론 외환위기 당시에는 2,000원 찍고 바로 내려와서 이렇게 난리가 이렇게 조금 났었는데 지금은 서서히 올라가면서 오래 유지된다는 게 이게 연평균 환율 평균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더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환율이 높아지면은 정말 걱정이 되는데 참 걱정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서학개미는 원화대외 안전판이라고 이런 기사도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순대외 금융자산이 1조 원으로 확대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나 연기금 이런 데가 해외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서학개미들도 미국 투자 열풍에 힘입어 한국의 순대외 금융자산이 역대 최고 1조 달러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쭉 보면 여기도 비상계엄과 탄핵정국 여파에도 기관 및 개인 해외 투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당장 달러 수요 증가로 원달러 환율을 끌어올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견고한 대외 안전판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나와 있네요.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순대외 금융자산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늘어났지만 진짜 계속 요즘 더 폭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해외 투자를 늘린 정부, 환율 급등, 외환위기 공식 깼다 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외 투자가 늘어나서 10년 만에 12배가 증가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중에는 국민, 공무원 사학연금 3대 공적연금과 한국투자공사 KIC의 해외 투자가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왜냐?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고요. 특히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비중은 2019년 34.9%에서 올해 6월 말 기준 55.1%로 높아졌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통상 해외 투자가 증가에 따른 달러 수요 증가는 당장 원달러 환율,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 원화 가치 하락을 불러온다. 하지만 나중에 해외 투자 자금을 국내로 되돌아올 때는 원달러 환율 방어막 역할을 할 수 있다. 야, 이거 너무 희망회를 너무 돌리는 것 같습니다. 해외 주식을 팔고 원화로 환전할 수요가 늘어 환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연 여러분들 달러를 팔고 원화로 바꾸는 수요가 앞으로 늘어날까요? 아니면은 원화를 달러로 바꾸는 수요가 더 늘어날까요? 이걸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다만 외환당국은 지금처럼 미국 증시가 국내 증시 대비 호황을 누리는 상황에선 해외 투자 자금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 비중을 2028년 60%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도 대규모 국내 자금 유입을 기대하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다. 봐봐요. 지금 미국 증시가 지금 국내 증시 대비 지금 수익률이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국내 증시가 미국 증시 대비 수익률이 높아질까요? 앞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다만 1조 달러에 육박하는 순대외 금융자산이, 그러니까 해외 투자하는 자산이 장기적으로는 외환시장에서 견고한 안전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게 과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지금 돈이 계속 저는 빠져나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아시아태평양 주요 주가지수 등락률을 보면은요, 대만의 자취환이 28.85% 1위고요, 홍콩의 항생이 16.63%, 그다음에 싱가포르가 15.78%, 그렇게 못하다는 중국도 지금 중국 CSI 300이 14.64%입니다. 일본도 잃어버린 30년인데 15.65% 올랐고요, 말레이시아, 인도, 호주, 이렇게 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자카르타가 마이너스 2.42%인데 그거에 거의 4배 가까이, 한국 3배 가까이라고 할까요? 3배 가까이가 한국 코스피 하락률이다. 이게 더 내려갔겠죠? 야, 이거 보면서 정말 걱정이 된다. 코스피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고, 매력적인 투자처야 달러를 바꾸고 원화로 바꿔서 코스피에 투자할 텐데, 여러분들 이런 댓글이 또 있더라고요. 너라면 국장 투자하겠냐? 뭐 이런 댓글이 있어서 제가 봤었는데, 그만큼 국장이 정말 이렇게 달러를 원화로 바꿔서 투자할 만한 이런 매력적인 투자처인가? 수익률은 물론 금융이 지금 선진화도 안 돼 있잖아요. 맨날 재벌들의 이런 놀이터로, 대기업들의 놀이터로 지금 전락한 가운데 누가 이렇게 거기에 투자해서 수익을 올리고 싶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지금 한미 금리 차이도 지금 1% 이상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미국은 내년에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동결한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내년에 바로 금리를 내리겠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결국에는 이 금리 차도 또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늘어나면은 당연히 환율이 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은 지금 물가 상승률도 2.1에서 2.5로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물가가 상승한다고 보면은 환율이 아니라 금리를 내릴 가능성도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다 금리에 반영이 되고 채권 수익률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환율이 다시 오를 수밖에 없다. 진짜 걱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157만 청년 도약 계좌, 내년부터 기여금 2.4만에서 3.3만원으로 확대한다. 이게 뭔 얘기냐면 원화 기반 자산을 이렇게 2030 세대들에게 많이 모으게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 이거 제 주변 친구들이나 선후배 이쪽 사람들한테는 전혀 저는 추천 안 합니다. 차라리 달러를 모아라. 원화를 이렇게 모아봤자 이거 기여금 준다고 해서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 하실 분들은 하셔도 상관없겠지만, 지금 원화를 모아야 될 때인가 아니면은 달러나 미국 주식을 모아야 될 때인가, 이걸 한 번씩 생각해 보셔라. 근데 국내 입장에서는 원화가 계속 있어야 되니까, 원화를 잡아둬야 되니까 해외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려면 이런 수단이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이창용 하는 총재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원달러 환율 올랐을 뿐 외환위기 걱정은 과도하다. 이게 12월 17일 날 얘기했는데 지금 환율이 또 오르고 있죠.
자, 17일 날 이창용 총재는 외환위기 걱정은 과도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총재는 쭉 해서 지금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외환위기 우려가 나온다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총재는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외환위기는 외채를 갚지 못해 발생하는 위기라며 우리는 외환에 대해서는 채권 국가이고 환율이 올라갔을 뿐이지 외환시장에서는 차입을 하거나 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물론 뭐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죠. 자, 하느니 시장 안정화 조치의 일환으로 무제한 환매부 초권 RP 매입을 시작한 것과 관련해선 안전판을 만들겠다는 취지였고, 제가 시장의 신뢰를 주기 위해 강력하게 주장했다며 지금까지 RP를 통해 나간 유동성은 14조 원 정도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 과거나 평상시 통화 정책을 하는 수준과 비교하면 유동성이 풀린 것은 아니다라며 유동성이 풀려서 물가가 오르고 환율이 올랐다는 건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연 이런 건가요? 저는 다 의심이 가는데요. 지금 환율이 오를 가능성이 없다니 저는 전혀 여기에 동의를 안 하고요. 환율은 저는 계속 올라갈 것 같고요. 물론 외환위기가 이렇게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외환위기가 안 와도 결국엔 환율이 올라버릴 거라니까요. 환율이 여러분들 1,500원, 1,600원, 1,700원 해버리면은 여러분들의 원화 가치가 뚝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계속 달러를 모으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요. 그 다음에 지금 내년 유통시장이 0.4% 성장에 불과할 것이다. 소비심리가 계속 이제 내수 위축되고 있다. 이렇게 또 이것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2024년 폐업이 2006년 이후 가장 많았다. 그래서 음식업, 소매업 폐업률이 높았다고 이렇게 이런 것도 나왔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지금 폐업자 수랑 폐업률 추이가 나왔는데요. 2006년 이후에 지금 쭉 내려왔는데 다시 이제는 반등을 하기 시작했다. 9.0%로 반등을 했는데 폐업자 수는 거의 뭐 100만 명이 육박하죠. 98만 6천만 명. 98만 명. 야, 98만 6천 명인데 와, 이렇게 늘어났다. 폐업자 수가 이렇게 늘어났다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쭉 보면은 최근에 폐업자 특징과 시사점을 보고서를 냈다 이렇게 나왔는데 폐업률은 9.0으로 2016년 이후 7년 만에 전년 대비 상승세로 돌아섰다. 아, 진짜 이렇게 늘어난 게 정말 걱정이 됩니다. 업종별로는 소매업, 그 다음에 기타 서비스업, 음식업 이렇게 순으로 폐업자 수가 많았다. 폐업률은 음식업이 16.2%. 야, 음식업 하면 거의 다 망하는 거면 소매업이 15.9%. 야, 이렇게 지금 계속 자영업자들도 나락을 가고 있다. 참 걱정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해외 자산, 달러, 비트코인, 뭐 금 이런 것도 모으시고 이 미국 주식 있잖아요. 미국 S&P 500이나 나스닥 100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꾸준히 모아 가셔라. 이런 ETF들 여러분들 꾸준히 모아 가시고요. 혹시 연말에 연금 계좌 없으신 분은 연금 계좌 빨리 만드셔서 600만 원 빨리 입금하셔서 세액공제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뭐 IRA나 아니면 IRP도 300까지 세액공제 되거든요. 그거 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셔서 여기 뭐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든 아니면 금을 사시든 아니면 달러를 모으시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환율 폭등에 대비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번화 됐고 여러분 또 다른 이런 뉴스가 있으면은 또 이렇게 시황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